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걸렸다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잠겨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서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을 했고요. 네. 이 체포 동의안은 대검의 경우 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대략 좀 가늠해볼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 여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나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한국당은 최경환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며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엄용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의원은 공천원금 등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늘 병원에서 좀 시술을 해야 하니까 조사를 일주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도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내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 하나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새 사장이 선임되고 해직 기자들이 복직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죠. 바로 MBC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KBS도 정상화로 가기 위한 길이 열리는 분위기인데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감사원에서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가 적발된 강 이사에게 해임 제청을 통보를 한 건데요. 예.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가 5대 6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전에 뉴스웨브에서도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네네. 강 이사가 해임이 되면 여야 구도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KBS 파업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오늘 YT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 그리고 사내 적폐 인사 퇴출을 위해서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해직 기자였던 노정명 기자 복직된 후에 보도국장으로 내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네. 해고됐다가 이제 9년 만에 복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이제 새 보도국장으로 내정되면서 조금 이제 개혁의 의지가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 기자가 최 내정자에게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지 좀 노조가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노조와 최 내정자가 협상에 들어가는데 결렬됐습니다. 결국 노정명 기자도 이제 국장직을 거절을 했고요. 예. 네, 최 내정자는 그 박진수 노조위원장과의 담판 협상에서 전 사장 체제에 있었던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리는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그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비대위로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가 지부장님하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의 담판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네. 담판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언론장에 9년 동안 심하게 힘들었던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장의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적폐 청산의 의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담판 과정에서 보면 만 8년간 이 회사의 주요 책임을 지었던 예. 그
그 낙하산 사정에 부역을 했다고 생각되는 간부들에 대해서 예. 3년 이상 보직 간부들에 대해서 일단 보직에 대해서 잠정 보류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요. 예. 그 최남수 씨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게 이견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이거를 거부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저희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남수 씨가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산에 그 광범위로 퍼져 있는 적폐 간부들과 교감이 있지 않느냐, 연계되어 있다. 네. 따라서 결국에 적폐 청산에 대한 이 의지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이유는 본인이 사장 될 때 그 산에 있는 적폐 세력들 또는 조력자들의 어떤 빚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노조에서 이제 그 의심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한 다음에 적절한 때에 가서 이 지금의 어떤 인사가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다시 이른바 되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 지금 기구가 발족하고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구본홍, 배석규 그리고 조준희 체제에 있었던 주요 실국장들이라든가 보직 간부들은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YTN이 변화의 계획이 더디게 있는 거고 청산에도 지금 아주 뭐 먹구름 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정체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해직됐다가 복직된 노종면 기자가 이제 보도국장 지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자,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고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 보도국이니까 보도국을 확실하게 그 개혁을 하고 여기서 이 보도 내용을 그 틀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예. 결국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산에 있는 적폐, 구체대 인사들은 아직도 구석구석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도국장의 임명동의제를 정권교체 전에 확보를 했죠. 그래서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보도국장을 인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에 사장이 계속해서 적폐 인사와 연계되고 적폐 인사를 계속 중용하는 상황은 보도국장 혼자만으로 보도 개혁이나 보도 변화나 이런 상황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청산 의지나 변화 개혁의 문제는 한 사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고 조직 자체가 적폐 청산에 대해서 단절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보도국장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보도국의 그 정상화는 그 YTN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의 청산 의지 없이는 보도국장 혼자만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비대위의 목표는 지금 보직 간부 퇴진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남수 사장 내정도 철회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최남수 내정자 사퇴해야 됩니다. 철회돼야 되고요. 최남수 내정자와 연계된 회사 내 조력자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간부들은 최소한 제가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요. 책임을 진 이 조력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그러면 주주들하고는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저희가 최남수 내정이 된 후로 부적격자를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지금 촛불혁명이나 이 시대 정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내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후에 언론 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저희들이 대주주가 한전, 담배인삼공사, 마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를 상대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 적폐청산의 의지가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됨에 따라서 결국에 대주주가 내려보낸 이사회들에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예. 최남수 내정 사퇴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좀 시작인 것 같네요.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중에 그 촛불혁명으로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네. 집회가 이제 구석구석 남아있다. 이 말이 조금 인상 깊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장 문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한 피해자로 알려졌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네.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지난주에 이제 이미 우리가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알려진 피해 사실들을 다시 말했습니다. 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17번이나 검찰 고발을 당했고 예. 네, 미행을 당한 적이 있다. 네네. 우리 방송에서도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미행한 차량으로 의심되는 그 차 네. 번호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 전 수석의 뒷조사 지시 이후에 도의회에 출석했다가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폭행 사실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앞서서 이제 국정원 관계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쯤에 진보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르면 이제 오늘이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말 참 관심사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두고두고 관심사인데 관심의 인물이 되는데요. 발부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보도국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웨브 시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결국 개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지난달 27일에 한 차례 부결됐던 개정안을 재상정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오늘 뉴스웨브에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권익위는 음식 3만 원 그리고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된 상한액을 조정을 하고요. 네. 농축수산물 예외 규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농축수산물은 뭐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축수산물 그리고 이제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원료나 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요, 이제 선물의 한도액인 5만 원이 아닌 10만 원까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화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만 낼 경우에는 상한액이 5만 원이지만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간단히 얘기해보니까 결혼식에 그 5만 원짜리 화환 하나 보내고 네, 축의금으로 또 5만 원 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5만 원도 할 수 있고 10만 원짜리 화환만 보내도 되고 현금 5만 원에 뭐 화환 5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정리가 되죠.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김영란법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네,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이제 국정농단 수사 종결 발표 후에 법무부 간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네.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했고 또 이제 추가로 뭐 100만 원씩 각각 봉투에 담아가지고 건넸다. 이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을 한 것이고 네. 식사를 빼고 제공된 금품만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로 이제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 아무튼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고 예외 조항에 기초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과연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자꾸 뭐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점점 뭐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농축산물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럼 공산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그거 어려운데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또 다음에 다른 예외 또 둬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사실은 김영란법의 취지가
살아나기는 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법은 법대로 누더기가 돼갈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가진다는 거죠. 국민들 신뢰하지 않는다. 또 있으면 예외될 것인데 그럼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법은 아무도 안 지킵니다. 네, 지금 김현성 변호사는 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1389님은 김영란법 개정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 반면에 5947님은 내년에 또 오르겠네. 뭐하러 만들었는지 점점점이로 좀 양갈래 어떤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로 이 시행령 개정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요즘 뉴스에서 비트코인 이런 뉴스 많이 접하실 텐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20% 넘게 치솟으면서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이건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죠, 광풍. 그렇죠. 이제 고수익이 난다고 해서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면은 또 이제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제 정부가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서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을 하면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좋은 영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그리고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리고 부작용만 뻔히 보인다면서 정부의 규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용봉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에 들어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이 좀 드러나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가상 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말을 했고요.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서면 브리핑을 내고요.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자랑 경제랑 저희 고정 코너죠. 여기서 일찌감치 국내 좀 규제가 없는 게 문제다. 허점이다. 이렇게 일찌감치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조만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447님은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같네요. 결혼식 갈 때 이 뷔페 식사가 6만 원인데 5만 원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선왕님은 청탁 권유법이 되어가네요. 또 이렇게 금지법이 비판적인 아니라. 의견을 2405님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듯한데 더 이상 개정은 안 될 듯하네요. 여기서 끝내자. 이런 의견인데요. 참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아란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최 내정자에게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좀 노조가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노조와 최 내정자가 협상에 들어가는데 결렬됐습니다. 결국 노종명 기자도 이제 국장직을 거절을 했고요. 최 내정자는 그 박진수 노조위원장과의 담판 협상에서 전 사장 체제에 있었던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리는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그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비대위로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가 지부장님하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의 담판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담판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언론장이 9년 동안 심하게 힘들었던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장의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적폐청산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담판 과정에서 보면 만 8년간 이 회사의 주요 책임을 지었던 그 낙하산 사장의 부역을 했다고 생각되는 간부들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직 간부들에 대해서
일단 보직에 대해서 잠정 보류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요. 예. 최남수 씨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게 이견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이거를 거부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저희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남수 씨가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내 광범위로 퍼져 있는 적폐 간부들과 교감이 있지 않느냐, 연계되어 있다. 네. 따라서 결국에 적폐 청산에 대한 이 의지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이유는 본인이 사장 될 때 사내에 있는 적폐 세력들 또는 조력자들의 어떤 빚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노조에서 이제 그 의심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나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한국당은 최경환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며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엄용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의원은 공천원금 등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늘 병원에서 좀 시술을 해야 하니까 조사를 일주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도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내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 하나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새 사장이 선임되고 해직 기자들이 복직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죠. 바로 MBC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KBS도 정상화로 가기 위한 길이 열리는 분위기인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감사원에서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가 적발된 강 이사에게 해임 제청을 통보를 한 건데요. 예, 예.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가 5대 6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전에 뉴스웨브에서도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네네. 강 이사가 해임이 되면 여야 구도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KBS 파업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오늘 YT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 그리고 사내 적폐 인사 퇴출을 위해서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해직 기자였던 노정명 기자 복직된 후에 보도국장으로 내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네. 해고됐다가 이제 9년 만에 복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이제 새 보도국장으로 내정되면서 조금 이제 개혁의 의지가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노 기자가 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 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걸렸다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잠겨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서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을 했고요. 네. 이 체포 동의안은 대검을 경유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대략 좀 가늠해 볼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 여야나 지위 고하